남을 기록하고 세상에 남기는 유반물 황금 물고기 4월의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기술 통역사 정원훈 박사님 모셨는데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밤 9시에 전화로 인터뷰 초대석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스케줄이 아주 빈틈없이 촘촘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녁 없는 삶을 살고 계신데 강의 현장에서 앵콜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네. 3종 세트라고 보통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 유일한 쉼이 토요일 오전 아침 9시에 있는 필라테스 일 정도로 좀 바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이제 3월이 이제 거의 마지막 주 정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정부 정책 제안서 2개랑 그다음에 강의가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하나 강의하고 그 일반 기업, 해외 기업 쪽이죠. 그래서 네. 그런 기업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데스밸리를 넘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강의가 사실 많은데, 우리 정 박사님 강의를 특별히 이렇게 다시 찾고 다시 찾는 비결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할 때 아침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3종 세트 중에 하나가 응원송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 처음에 이제 그 순으로 즉 AI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가사를 이제 그 가는 곳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 그 이른바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그들을 응원하는 응원송을 만들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거 준비하고 긴 거 준비를 했는데 이걸 네.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저한테 이제 2025년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들 중에 하나가 저희 목요 특강을 가게 됐어요. 아, 목요에? 네네. 네, 고등학교 목요 특강을 갔는데 음, 그 목요 특강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얘들은 어떤 그걸 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제 발라드를 듣지 않습니까? 트로트도 있겠지만. 그쵸. 근데 얘들은 주로 힙합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두 곡을 음, 준비했어요. 하나는 전혀 노래 그냥 그 AI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담는 주제를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힘을 내라는 거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들려줄 때는 이제 목요가 제가 고등학교 의 이름을 이제 동신고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음, 하니까 마지막 두 번째 할 때는 참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응원송들이 그 음,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그들을 응원하는 노래를 들려주면 음.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을 좀 풀고 마음을 열어야 진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정원훈의 AI 트렌드. 제가 공유해 주신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강의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텍스트 위주의 자료와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방법,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5단계로 보통 발표인데 첫 번째 보시면 표지가 좀 틀립니다. 그 표지는 맞아요. 사실은 표지가 이제 가는 곳에 건물을 주로 음, 가지고 미니어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밤에는 보통 이제 불빛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불빛 형태로 AI를 만드는 게 하나가 음,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그러니까 보통 파트 3까지 하거나 아니면 파트 5까지 보통 이제 강의 내용을 네. 전개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물을 선 위에 올려놓고 아니면 음, 사막 위에 올려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책 위에 올려놓고 음, 신문에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각각의 의미를 담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음, 사막 위에 그 건물을 올려놓은 거냐면 음. 오아시스에 이제 보통 올려놔요. 그래서 네네. 그, 보통 제가 가는 곳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음, 그곳에 이제 선두가 되시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데이터청이면 데이터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AI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이제 변화를 주고
그냥 하나의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는 것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사막 위에 올려놓고 오아시스 같다라는 의미를 담는데 말을 안 해주더라도 이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클레이 이렇게 보통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네네. 이제 그 분위기를 딱 만들어요. 그걸 일반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시흥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그걸 들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정말 그 하나의 동화책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강의 내용 좀 어려운데 이 넘어가면서 다음에는 어떤 표지가 어떤 간지가 나오지 이러면서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네. AI 용어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복잡한 용어 대신에 3의 언어로 풀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그림 자체도 만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들어가서도 우리가 보통 기억나는 게 사실은 말보다는 글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네. 흐름이 기억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AI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수치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만드는데 해석은 사실은 AI가 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자체, 즉 우리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게 되면 쓰레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정제되고 이런 걸 넣게 되면 그거에 음, 따라서 더욱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더 좋은 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 하나의 철학인데 네네. 그것이 자료 곳곳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박사님 그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랑 기간에 강의하신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 박사님은 이제 AI라는 어려운 기술을 아주 쉬운 언어로 통역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AI 기술 통역사라는 그 이 정의는 괜찮으시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은 AI 기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좀 딱딱한 거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풀어준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푼다. 아니면 우리 삶의 음. 언어로 푼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괜찮은 네, 산출물입니다. 네. 그 제가 사실 감탄한 거는 그 프롬프트 뱅크 사이트를 별도로 이제 그게 다 맞춤형으로 강의하는 곳마다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네. 이제 세 어.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TPB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테일러드 프롬프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맞춤 네네. 프롬프트 뱅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정리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책 표지 넣고 뭐 이렇게 만들어 들었었는데, 음. 그 만들어 드렸던 이유가 이제 강의하고 상관없이 이제 복사에 붙이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음. 붙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더 작년보다 더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예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아예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음. 기업마다 링크를. 맞춤형으로, 네.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감 목적문 프레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음. 거기 안에 있는 프롬프트들은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요. 네. 제가 가는 곳에 사이트를 분석해서 어떤 업무가 있을까라는 걸 하면서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잡고요.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강의 안에 순서대로 마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는 좀 빼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 보너스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맞춤형 프롬프트 뱅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끝나더라도 그곳에 접속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최적화된 네네. 프롬프트를 이제 복사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딱 네. 누르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쓰고 계시는 뭐 챗GPT가 넣게 되면 컨트롤 V라든지 붙여넣기만 해도 바로 이제 실무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러면 프롬프트 뱅크 설계하실 때 네네. 사용자가 어떤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그 링크에 접속해서 그러니까 UX가 어떤 형태인지 살짝 궁금해요. 우선은 강의안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요즘,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의했던 강의안은 거의 이제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왜 AI인가? 그러니까 각 음. 업무에 필요한 것들, 만약에 이제 데이터청이면 데이터청, 아니면 의료면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걸 수치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역사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하면 그 프롬프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각각 하나하나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 파트 3인 것처럼 그 각각 프롬프트를 넣어놓는 거고요. 그 프롬프트를 이제 누르면은, 네. 그러니까 그냥 사이트 자체는 그 URL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공개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별로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쵸, 응용하시면 그쵸. 분명 있겠지만. 그 대상자들의 업무에 필요한 그런 맞춤형 그 프롬프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박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강의만 어, 만드실 때? 저희 이제 와이프나 제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AI가 되면서 더 바빠진 게 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3사람 목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요즘은 한 10명 목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AI는 주로 어떤 툴을 유료를 또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고 또 매주 그 조선일보에 기고하시는 거는 매주 쓰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럼 칼럼 쓰셔야 되고 강의 가셔야 되고 하면 그 실제로 요즘은 이제 업무를 위해서 뭐 제미나이나 챗GPT 유료를 쓰는 경우는 많은데 박사님은 주로 어떤 유료 서비스를 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그 금액을 말하니까 네. 어떤 분들은 박수까지 치시던데요.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100만 원 정도요. 진짜요? 100만 원을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와우. 이제 아마 쓰시는 챗GPT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네. 그 프로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른바 30만 원짜리를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써보게 했잖아요. 그쵸. 네, 그 챗GPT 30만 원짜리 쓰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무료 버전이 음, 이제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유료 버전을 챗GPT를 쓰시면은 이제 4학년이나 그 석사 1차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챗GPT는 아직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대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애들 근데 이해했습니다. 이게 30만 원짜리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른바 이제 그 박사과정에 들어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 그 서비스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서비스는 뭐냐면 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걔하고 이제 예를 들어 챗GPT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네. 다음날 아침에 얘가 네. 자료를 뭔가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뤘던 거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매일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일리 생각했던 그런 보고서를 그 일일 보고를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말하자면. 모았던 걸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부해서. 뉴스레터하고는 좀 틀린 개념으로 펄스라는 서비스가 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냐? 맞춤형으로. 팀 리서치라고 하는 좀 깊이 들어가는 연구 보고서 같은 거를 제가 네.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와, 그러면은 정말. 이제 모든 서비스.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팀 네. 리서치 보고서는 느립니다. 그러니까 야, 그 보고서를 챗GPT 하나에 쓰는 대상품. 직원의 월급이 30만 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만한 효용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이 시간이 15분이 넘어가서 오늘 네네. 제가 박사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네. AI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도와줄 유능한 직원이다. 그래서 내 경력에 AI라는 날개를 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네네네. 음. 그리고 3천만 원짜리 하나 더 쓰는 거가 클로드인데요. 요즘 바이브 네. 코딩 많이 하잖아요. 그거 네네네. 역시 사용이 되고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AI들이 제가 봐서는 네. 지금 현재는 정말로 저는 AI를 옛날에 배웠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AI로 배우는 거고요. 음. AI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정말 잘 사용한다면 큰 비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만나셨던 교회에서 만나셨던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AI 시대가.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닥에서 이제 멀리만 하면 문제점은 뭐냐면 네. 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지만 AI를 직접 쓰고 활용을 시작하게 되면 더욱더 나 자신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 아이한테도 이제 항상 했던 말이 AI 자체랑 같이
배워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구상에서 개발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유일하게 학습 네. 도구 매뉴얼 물어봐서 답하고 문제점 있는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을 해주는 거는 AI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하나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네.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용하다 보면 더욱더 늘고 이렇더라고요. 각자의 노하우가 각각 틀린 거를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파보고, 자, 그러면 또 이거 오늘 하루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번 더 또 박사님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